박정환 구단 8연속 국가대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구단은 농심배와는 아직까지 인연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대표팀에 도전하고 있는 이지연 구단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각각의 이유로 오늘 반드시 이겨야 할 그런 한판이 되고 있는데요. 이지연 구단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대회에서도 예선 결승에서 패하는, 선발전 최종전에서 패하는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잔상을 지우기 위해서 오늘의 승리가 절실하고요. 박정환 구단은 지금까지 농심 신라면배에 굉장히 많이 출전을 했지만 사실 지난 성적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이 농심배에서 좀 에이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승리가 절실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최종전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중국의 대표팀 좀 발표가 되었죠. 네, 뭐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미리 선발이 된 3명이 발표가 되었고요. 중국의 최강자 커제 구단,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 연승 질주로 한국 팀을 괴롭혔던 판팅이 선수, 그리고 양딩신 구단까지 이 3명의 대표 선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3명의 엔트리만으로도 강하다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랭킹 순으로 상위 랭커들끼리 지금 선발전을 중국에서도 치르고 있고요. 중국은 또 저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수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선발전 방식도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좀 더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중국의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2판을 이기면 무조건 선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드자도 평소보다는 조금 많았고요. 네. 그리고 패자조를 만들어서 그 승자조와 패자조를 합쳐서 2명을 선발을 하더라고요. 16강 토너먼트로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저희보다 한 달여가량 늦은 8월 2일경에는 대표팀이 확정이 된다고 하고요. 오늘 저희는 이 최종전 마치고 나면 이제 와일드카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합니다. 날일자냐 말일모, 네. 말일모네요. 지금 여기를 젖히는 수가 안 된다고 봤네요. 틀어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 상태에서 흑의 응수가 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흑이 이렇게 단수 쳐서 두는 것은 뭐 백이 여기를 몰아갈 수도 있고, 이어주고 나서 여기를 끊어가도 한 점을 따내면서 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흑이 망했습니다. 네, 이것은 흑이 곤란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막을 수 없다면 흑은 다시 여기를 늘어야 합니다. 사실 백은 지금도 여기 늘 수도 있어요. 늘지 젖힐지 뭐 그 정도인데, 이렇게 된다면 앞서 이제 날일자를 가고 늘고 여기를 간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역시 상변 쪽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지영 구단 빨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선택을 하려는 걸까요? 여기 단수 친 것은 이제 여기 한 점을 흑이 끊어 잡으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교환을 미리 시켜 두려는 겁니다. 네. 과연 여기서 어떤 행마일지는 좀 궁금하네요. 늘거나 왠지 여기 젖힐 생각이라면 굳이 이 교환을 했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뭔가 여기 교환을 했을 때 어울리는 수는 이 한 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2점 쪽을 미리 단수를 쳐서 뭐 흑이 이런 데 찝는 것을 미리 없애놓는 네.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요. 흐름상은 여기 한 칸을 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택일지. 그렇네요. 역시 한 칸 뛰는 네. 선택이었군요. 뭔가 단수를 쳤을 때는 그 수가 좀 유력했네요. 그래도 이 추후 끼워가는 약점 좀 신경 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두면 항상 이쪽을 끊어서 연결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둬서 이쪽 부분에
당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흑이 여기를 뭔가 이제 조여 붙이러 왔을 때 백돌이 이렇게 있는 게 여기 늘어져 있어서 여기 한 방을 선수로 또 당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자세로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흑은 이제 상변에서의 처리가 중요할 텐데요. 역시 일감은 날일자로 씌워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전 날짜 뒀을 때 여기를 셋, 붙이고 이렇게 넷, 끊으면 다음이 잘 보이지 않아서요. 여섯, 일곱, 그래도 우선 날일자까지는 진행을 시키고요. 지금 한 칸 띄어져 있다면 혹시 뭐 이런 수도 수익기를 합니까? 축은 되지 않으니까요. 네, 축은 유리하고 다음에 이제 여기 틀어 막았을 때 여기 한 칸이 위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혹시 이 수를 보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디일까요? 지금 아래쪽을 붙이는 예상된 수순과 여기를 붙이는 초강수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흑이 좀 더 어려운 진행일까요? 지금 상황 자체가 백쪽이 약간 유리한 국면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싸움을 펼친 상변의 접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방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충분히 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지영 구단이 이끌어 가고 있고요. 네, 평범하게 두었습니다. 네, 아래쪽입니다. 흑이 막아간다면 이 끊어가는 수가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를 막을 때 이렇게 늘어갈 생각으로 붙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호구치거나 흑이 이런 데 날일자를 가면서 모양을 잡고 다음에 다시 이쪽 젖히는 뒷맛을 보기 때문에 상변 쪽이 깨진 만큼 백의 피해도 큽니다. 그렇다면 흑이 막아가기 위해서는 이 백이 끊어가는 수단에 대해 좀 대처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모양으로는 여기를 늘고 나서 여기를 늘 때 축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단수 치고 늘 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게 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한번 보면요. 하나, 여기를 밀어서 두게 되고 지금 이게 가장 어려운 변화일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이쪽을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 젖혀가는 수를 보고 있을까요? 일단 방금 전 그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한 점을 잡고 여기를 두고 따내고 있고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쪽을 백도 막고 여기를 막을 때 끊고 이렇게 나갔을 때요. 이때 여기를 막히면 당장 흑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 밀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를 틀어 막으면 흑이 한 수 부족이네요. 흑이 되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구단이 위쪽에 좀 보강하는 수단 미리 진행을 한 건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돼도 판단이 약간 어려운 것이 여기를 젖히면 죽이고 그러니까 죽이고는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네. 두면 이제 여기를 젖혀서 패가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패감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렵긴 합니다. 네. 뭐 이런데 패감 쓰고 따내면 백도 여기 나가는 게 한 패감이 있고 좀 복잡한 싸움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싸움은 초읽기 상황에서 선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지연 구단이 여기 두 칸을 띄어서 여기를 젖히는 것과 이쪽 부분을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백이 이 부분을 받아준다면 그때는 충분히 젖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끊어봤자 여기를 늘어서 가면 이쪽과 애초에는 불리했던 축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유리해졌기 때문에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하면서 흑이 좋은 자세로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상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어떤 방식으로 또 가해수를 할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고 늘 때 이쪽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쪽을 붙여서 흙의 모양의 흠집을 좀 남기고 이렇게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이 상변을 받은 이후라면요. 흙은 역시 중앙 다시 젖혀갈까요? 네, 여기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백이 여기를 받는 순간 이미 흙이 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흙이 잘 됐고요. 네. 아까 형태는 좀 애매한 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늘면 이쪽 당하는 게 좀 아프고 이쪽으로 받으면 흙이 여기 젖히는 게 항상 교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흙도를 살릴 때 백 입장에서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조금 무너뜨리면서 두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바둑이 좀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지영 구단이 원하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이지연 구단이 좋지 않았던 흐름에서 여기서부터 싸움을 걸어가서 지금 이쪽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뭐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박정환 구단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흐름이 좋은 이지영 구단이고요. 2019년에는 21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잠시 후면 또 이제 국수산맥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지난해 국내 프로 토너먼트에서 이지영 구단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연 구단이 2010년 입단인데 2018년에 구단이 되었습니다. 승단이 굉장히 빨랐는데 그 가장 큰 뭐 수혜를 봤다면 수혜를 본 기전이 바로 국수산맥배고요. 7단이던 지난해 그 대회를 우승하면서 바로 2단이 승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연이 있는 기전이 이제 잠시 후면 네. 며칠 후면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이 두 선수 모두 출전을 하죠. 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지연 구단이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것은 세계 대회가 아니라 이제 국내 대회였고요. 국수산맥배는 세계부와 이제 국내부로 나눠서 치러집니다. 자, 올해는 두 선수 모두 이 세계부로 출전을 합니다. 지난해 박정환 구단은 세계부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결승까지 깜짝 진격을 했던 이제 대만의 왕이한진 선수를 꺾으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선수가 지난해 국수산맥 우승자끼리의 대결이네요. 아무래도 비중은 이제 세계 대회 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굳이 따진다면 뭔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매해 축구 시즌이 시작할 때쯤이면 그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격인 챔피언스리그와 마이너리그격인 UEFA 우승팀끼리 이제 대결을 펼치는데요. 지난해 국수산맥배 국내부 우승 이지영 구단과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박정환 구단의 대결,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 네. 박정환 구단은 흙의 모양을 조금이라도 더 무너뜨리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가장 유력했던 구수를 선택을 했고요. 앞으로의 몇 수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쪽 느는 수까지 선택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선 백도 안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 젖힌다든지, 여기는 아프지만 또 여기 젖히면서 귀 쪽을 제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느는 것까지가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템포 빠르게 뭔가 응수를 한다면 여기서 늘기보다는 이쪽을 그냥 젖혀서 애초에 여기를 뒀던 수의 의미를 살릴 수도 있겠고요. 그럼 백은 이제 여기를 잡아서 실내로 최대한 벌어들이면서 여기는 버티는
뭐 그런 진행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영 구단 방향을 틀 생각일까요? 아예 안 건드리고 지금 여기를 젖힐 생각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바둑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뭐 앞서 공격이 잘 되는 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데 급소를 맞으면 백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형태의 처리, 이게 또 하나의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흐름은 박정환 구단 쪽이 약간 우세한 것 같고요. 하지만 국면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지영 구단도 상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충분히 역전을 할 수도 있는 복잡한 바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지영 구단 어느 쪽부터 다섯, 실마리를 여섯, 풀어갈까요? 일곱, 여덟. 그냥 늘었어요. 찌르지를 않았어요. 백이 여기를 이었을 때 그냥 여기를 젖힌다는 생각일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 상변 쪽의 모양을 보면 이 교환이 백이 한 번 받았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받게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뒷맛을 고약하게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지영 구단 조금 더 넓게 보고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선택이 100% 맞다라고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흑이 여기를 끊어가는 자세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여기를 미리 결정지어 놓는다면 백은 더욱더 쉽게 이런 데 끊어서 이렇게 돌파하는 선택을 하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다시 한번 젖히면서 여기 한 점 준동시키는 뒷맛을 엿보면 지금 이 그림이 흑이 잘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흑이 막아간다고 해도 다시 끊어가는 약점이 있겠습니다. 뭔가 모양은 여기를 뒀을 때는 하나만 이제 흠집을 남겨놓고 여기를 젖힐 생각일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끊었을 때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젖혀가는 수가 만약 아니라면요. 다른 수는 어떤 수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제가 시야가 좁은지 다른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초반부터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자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많아봤자 한 둘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바둑이고요. 아마 그 감각적인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바둑은 계속해서 돌이 맞붙고 있기 때문에 다섯, 그렇게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일곱, 여덟. 그만큼 백보다는 흑이 조금 더 어려운 바둑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여기 끊었을 때 아까 그 자세가 백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 나가는 게 당장 너무나도 통렬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백도 약점은 곳곳에 있지만 흑이 노리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뒤로 손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뭐 모양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뭐 늘어서 둔다거나 이런 정도의 진행일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가 엄청나게 크고 여기는 뒷맛이 좀 남아 있어서 과연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요. 백이 끊어간다면 흑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건가요? 일단 이런 식으로 뒀을 때에는 흑이 이 백돌에 거의 잡거나 잡는 것에 준하는 타격을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선택 안 합니까? 좀 더 온건한 선택했습니다. 끊어가지 않았어요. 네. 제 눈에는 끊어가는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끊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알기 쉽게 두더라도 좀 형세를 좋게 보고 있을까요? 흑이 여기 호구를 선수를 하고 이렇게 호구 쳐서 받는다면 모양은 그럴듯한데요. 아니면 그냥 호구 치는 것도 여기를 끊으면 그때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사는 순간 여기 한 점이 다시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만히 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흑은 어느 쪽이든 호구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욕심을 더 냈네. 아, 한 번 더 활용하자고 합니다. 지금 이수가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호구를 치는 상용 맥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호구 쳤을 때에는 여기를 이렇게 당하는 형태이니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흑이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맥락인데 지금은 흑도 아직까지는 열붐이 좀 곳곳에 있어서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지영 구단의 이 초읽기가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착점을 했고요. 이제는 박정환 구단의 시간이 네.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자, 이지연 구단 한 번 더 욕심을 냈습니다. 자, 중앙에서 먼저 들여다봤고요. 박정환 구단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화를 낼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여기 한 칸 뛴 수가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끊어가는 것이 굉장히 통렬해 보였기 때문에 온건한 선택을 한 것이 조금 놀라웠었는데요. 거기서 이지영 구단이 상대가 온건한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좀만 더 양보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 화를 낼 수 있을지. 일단 뭐 있고 이렇게 호구 친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흐름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끊는 것은 여기 한 칸 띄었을 때가 좀 아파요. 여기 단수를 치고 이쪽을 몰아서 살 수가 없고 그냥 늘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흑이 여기를 젖히면 다음에 여기를 막는 게 또 있어서 또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상태에서 흑이 이쪽 부분을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흑은 항상 여기 단수가 선수이고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안에서 사는 것은 그냥 쉽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지연 구단의 구상일 것 같아요. 운전의 진행이라면 흑도 좀 잘 마무리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지금 장고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끊으면 이게 어떤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끊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느낌은 사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 근데 이수는 안 되겠네요. 여기 치받기만 해도 지금 여기와 여기의 교환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 부분으로 받는 것은 돌파하는 자세가 너무 아프고요. 이쪽을 이으면 그때 나가서 장문으로 잡히네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반발은 쉽지 않습니다. 네. 끊어가려 했다면 한 발 먼저 끊어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쉬워 보이지 않고요. 밀었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그냥 연결해주지 않습니다. 있는다면 호구 쳐서 이 교환 자체를 이득으로 만들려는 이지영 구단의 생각이 너무나도 눈에 보였기 때문에 반발을 했습니다. 흑은 활용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호구를 치면 되나요? 아니면 이 자체만으로는 좀 악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호구 치는 것은 흑이 이상합니다. 지금은 흑이 이쪽이 선수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구를 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식으로 좀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정말 거기네요. 역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쪽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선수라고 보고 네. 상변을 조여 붙이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 강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백도 좀 살아야 하는 형태인 거죠. 네, 살아야 되는 또 박정환 구단이 그냥 사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자세를 계속 그려보겠죠. 모양으로는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렇게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일자로 넘어가는 이 자세가 떠오르고요. 여기를 끊는 것은 돌파를 당해서 우측에 있는 백돌이 전부 다 잡히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날일자에서 여기를 두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을 뚫으면 이렇게 끊어서 반격을 가하는 이 자세가 하나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여기를 붙여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대신에 이건 넘어가더라도 여기 막히는 자세는 좀 아픕니다. 이거 좀 아프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여기 젖히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자세는 조금 아프네요. 그럼 백은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넘기보다는 가만히 미는 편이 좀 더 좋을 수는 있겠네요. 가만히 밀고 여기를 두면 그때 이렇게 붙여서 끊는 자세가 방금 전의 그림보단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두면 이쪽을 나가서 여기를 두면 그냥 이렇게 껴붙여서 안에서 사는 걸로 만들고요. 약간 고급 스킬일 것 같긴 한데요. 좀 어려운 수익기인데 이쪽을 밀고 날일자 아니면 여기를 미는 것, 뭐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여기 두고 나서 그냥 여기와 여기 맛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 중에서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박정환 구단도 어느덧 초읽기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 상변에서의 전투에서 좀 시간 들여가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으로서도 이 최대한 활용한 이후에 살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 있을까요? 역시 미는 수를 지금 손이 갔습니다. 좀 알기 쉬운 선택을 하네요. 네. 일단 미는 선택을 했고 이것은 역시 막는다면 이 날일자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고요. 깔끔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5점을 잡는 것도 나중에 뒷맛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두는 것이 그냥 붙여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보다는 처리가 좋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도 그냥 막아주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이 중앙 쪽에서요. 이 네. 세 점으로 연결하는 수가 선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 조금 더 좀 효과적인 수단 없을까요? 그곳을 둔다면 이제 붙이는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편이 되길까요? 이제 약간 제가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끊어가긴 했지만 후수를 뽑았고 악수를 뒀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백이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네. 흑이 막아서 호구로요. 네. 패까지 버텨볼 순 없을까요? 방금 전 상황에서요.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다시 하나 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발견하신 게 있나요? 그냥 여기 두고 여기 네. 뚫리고 이쪽을 따로 타개를 하면 일단 집으로는 여기서 한 15집 가까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데요. 네. 역시 네.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정환 구단 안정적으로 연결까지도 가능하게 됐고요. 막판에 말씀해 주신 것은 정확하네요. 만약에 이 백이 중앙을 받았다면 여기를 붙이고 막는 자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있는 것보다 훨씬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를 할 수 있다면 이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지영 구단도 있는다면 상변을 선택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집으로 워낙 손실이 크고 그 다음에 백에게 타격을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백에게는 좀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전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둑은 제 생각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너무 좀 쉽게 두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칸 뛴 수가 역시 끊어서 싸우는 편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의 진행이라면 이지영 구단이 다시 한번 약간 더 차이를 좁혔습니다. 7, 8, 9. 박정환 구단의 약간 느슨한 수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 틈을 이재영 구단이 잘
집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좀 흙이 힘을 내야 하는 형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약간 백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흑의 손에 선택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직 이쪽의 뒷맛이 완벽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여기를 박정환 구단이 끊어서 흑돌 전체를 이쪽을 잡으러 가는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럼 지켜야 할까요? 네, 지금 이쪽 부분 좀 쳐다보게 되는데요. 이쪽을 지키거나 아니면 여기를 먼저 성공을 가하거나. 셋, 네. 근데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괴로워하죠. 네, 머리 부여 잡고 일곱. 있죠. 다음 수 어려운데요. 아홉, 지켰어요. 네, 지켰습니다. 역시 지금처럼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의 힘이 큽니다. 자, 우선 이지영 구단은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이 중앙 쪽을 뭐 이렇게 젖혀서 가일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악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항상 흙이 여기를 두면 네, 역시 교환시키죠. 여기를 두면 이제 이쪽 젖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백의 이 들여다보는 수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환을 시키고 나서 이제 이 다음이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 늘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젖혀서 둘지 아니면 이 수가 너무 좀 능동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 이쪽 부분을 건드리면서 타겟에 신경을 쓸지 그런 건 좀 궁금한데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빨리 손을 빼서 어딘가를 두고 싶다면 중앙 쪽일 겁니다. 흙이 이런 데를 건너붙이는 뒷맛도 고약하고 아니면 이런 데 급소 자리를 가면서 서서히 공격을 가는 것도 꽤 두터운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지바둥에서 남은 승부처는 중앙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플러스 이제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 뭐 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지영 구단도 연결해 뒀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 안 두고 견딜 수 있나요? 일단 모양으로는 여기가 너무 아파 보이죠? 네. 특히 방금 이 입구자 교환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모양이 더 사나워 보여요. 맞습니다. 분명 손해는 아닌데 기분은 더 연결하기가 싫어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백이 그곳 가일수를 한다면 이 좌중앙은 흙이 먼저 칼을 뽑게 되겠어요. 네. 여기서 가장 무난한 수를 찾는다면 여기 젖히는 수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데 붙이고 뭐 이런 데 젖혀서 여기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빨리 사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초반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시간 사용도 이지영 구단이 너무나도 많았고 박정환 구단이 좀 여유 있게 시간 사용을 했었고요. 게다가 국면의 흐름도 지금보다 훨씬 박정환 구단 쪽이 좀 우세해 보였기 때문에 뭔가 초반에 잘 풀린다면 박정환 구단이 그 무결점 바둑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지영 구단이 우아기의 패를 걸어가면서 복잡하게 만들고 또 이쪽에서도 초읽기 상황에서도 바둑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면서 여기서는 이제 박정환 구단의 약간 느슨한 틈을 잘 찔러 들어갔습니다. 국면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누가 승리할지 오리무중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안쪽에서 사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딱 중간이네요. 이 수가 느슨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 붙이는 수, 이 수가 좀 타이트하다면 네. 딱 그 중간이 지금의 실전 한 칸입니다. 여기 공배 같은 곳으로 받기는 싫고 근데 이렇게 두는 수는 흙이 반격을 가했을 때 좀 집으로 손해되는 게 싫고 안쪽에서 한 칸 띄어서 여기를 두면 뭐 밀어 올리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안에서 사는 것이 남아 있다면 백은 굳이 이쪽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박정환 구단 조금이라도 더 실리적인 선택을 했고요. 자, 이지영 구단의 시선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시선은 이쪽에 가 있는데 다섯, 이쪽이나 이쪽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것도 모르겠고 아홉, 계속 두네요. 어, 이러면 이제 밀고 들어가는 자세는 딱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여기 붙이고 붙여서 타겟했을 때 흙이 여기를 늘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라면 백은 불만은 없습니다. 자, 이지영 구단 위쪽에서 밀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백 형태를 좀 더 몰아붙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후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기를 요하는 장면이고요. 지금 장면에서 흙이 후수를 뽑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발빠르게 처리하는 게 완벽하게 처리하면서도 발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지연 구단과 박정환 구단 두 선수 간의 7번째 만남입니다. 마지막 하나, 대결 점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요. 넷, 이지연 구단 선택을 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반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